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고DB 솔루션 아키텍트 조건호라고 하고요. 오늘 오후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실 텐데, 그래서 사실 조찬 행사는 점심 먹기 전에 보내주는데 여기 좀 세게 가네요. 그래서 저는 오후라서 좀 가벼운 내용으로, 방금 스크림 같은 경우는 애널리틱스 솔루션이라면 몽고DB는 이제 OLTP 전형적인 범용 OLTP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전 속은 것 같은데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 스피커 소개를 하라 그래서 집어넣었었는데 이건 제가 생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동향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동향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제조업 데이터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좀 보고, 그리고 몽고DB를 활용한 고객들이 어떻게 혜택을 보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몽고DB는 그 제이슨 더큐멘트 기반의 데이터 모델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제이슨 다큐멘트로 시작해서 SQL을 대신할 수 있는 릴레이션이나 그다음에 키밸류, 뭐 지오로케이션, 그래프, 시계열 이런 모든 데이터 모델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서 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틀라스는 뭐냐? 그러면 이게 보통은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 뽕을 맞은 몽고DB라고 하는데, 이 클라우드 상에서 완전 관리형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요즘에는 데이터를 핸딩을 하려면 검색 엔진도 필요하죠. 그리고 AI를 사용하려면 벡터 검색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뭐 서벌리스 펑션이나 데이터 페더레이션, 그런 데이터 티어링, 그리고 스트림 프로세싱, 이런, 그리고 양방향 데이터 싱크, 이런 솔루션들을 같이 제공해서 그런 볼트온 시스템들,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들은 여러 개의 다른 시스템들을 결합을 한 다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야 완성이 되는데, 아틀라스는 클라우드 상에서 단일 데이터 플랫폼으로 데브섹옵스의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MSA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동향을 보시면 일단 과거부터 좀 보셔야지 뭐가 중요한지 아실 텐데, 일단 아주 오래전 얘기는 좀 빼고 공장 자동화에 시작해서 2000년대부터 이제 인터넷이 발전했고요. 그리고 2000년의 시작과 거의 동시에 AWS가 클라우드를 대중에게 안겨줬죠. 그 당시 2000년 한 2005년까지만 해도 오라클의 그 레리 앨리슨 회장님은 클라우드를 쓰레기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 AWS가 AWS의 클라우드에 대한 공헌은 정말 부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쭉 오다가 딥러닝이라는 것도 대중화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딥러닝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다행히 대한민국 이세돌 구단이었죠. 그리고 그 IoT까지 나오면서 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 네 가지 큰 기술이 결합해서 인더스트리 4.0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쭉 갔나 싶었는데 코로나 위기가 터졌고요. 그때 이제 공급망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제조업에서. 그리고 그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모든 산업의 이제 혁신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죠.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는데 작년 말에 이제 그 돌아오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사실 지정학적 위기가 좀 더 고조가 되면서 이 제조업에 미치는 역할, 그 영향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는 정책들, 뭐 관세라든가, 뭐 알래스카의 가스정이나 물류의 중심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기려고 뭐 그린랜드를 내놔라, 수에즈 운하는 내 거다, 뭐 이런 식의 이런 행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거의 뭐 식민지 국가처럼 돼버리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그 지정학적 위기를 사실 저희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인지니어로서의 일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린다, 그런 거죠. 그런 좋은 뜻인데 우리 그 선조들은 영어를 옛날부터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정치적인 위기는 저희가 어떻게 못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
기술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 혹은 뭐 스마트 매니팩처링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혹자는 저기 보시는 자이언 마켓 리서치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를 인더스트리 5.0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그런데 맥킨지 같은 경우는 그 AI가 주도하는 혁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죠. 근데 인더스트리 5.0 내용을 보시면 사실 이게 처음 보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책임은 ESG로 이미 4.0부터 있어 왔던 거고, 그다음에 뭐 직원의 교육, 보안, 정보 보호 이런 것들도 다 있어 왔죠. 그럼 도대체 이게 앞에 메이저 버전의 숫자를 하나 올릴 정도로 그렇게 큰 변화냐, 왜 이렇게 유난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모든 게 있어 왔던 거지만 그 AI가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그런 산업이 될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디스럽티브한 그런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AWS의 그 매니팩처링이나 하이테크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이 데이터 쪽을 보시면 지금 AWS는 많은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로라나 RDS나 다이나모DB, 다큐멘트DB, 뭐 타임스트림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몽고DB 아틀라스가 있는데, 이 AWS에서 아틀라스는 그 퍼스트 클래스 시티즌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AWS의 네이티브 솔루션들하고 막 어깨를 막 나란히 하고 그래요. 그냥 막.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이런 많은 데이터 솔루션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거는 사용자의 선호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WS는 퍼포스 빌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독립시키는 방향인 거고, 몽고DB의 아틀라스는 그렇게 되면 이제 파이프라인도 많아지고 테크 스프롤이 커지니까 데브섹옵스의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아틀라스라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대신하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냐, 그거는 이제 사용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조 데이터 요구 사항을 보시면, 일단 공급망에 대해서 그 SCM이죠. SCM이 제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코로나 때 한번 그 물류에 대한 위기가 왔었죠. 이때 사실 그 워렌 버핏이 코로나 때 그 일본 상사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꽤 훌륭한 수익을 거뒀었습니다. 그럼 그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에 왜 투자를 할 수 있었느냐면, 그 일본 상사들의 공급망이나 그 판매망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데, 그럼 왜 일본 상사를 그렇게 믿을 수 있었느냐라고 보면, 일본 상사에는 심화 과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한민국에는 심화 과장이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많은 그 제조업에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다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의 굉장히 안전하고 빠른 그런 현대화를 하셨죠. 그 리프트 앤 시프트가 초반에는 좋은데 실제 그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의 장기적인 그 혜택을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정형 SQL 테이블이라는 게 데이터 정합성이 깨지기 마련이고요. 그 정합성을 맞추려면 굉장히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를 해야 됩니다. 그게 공급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문제는 더 복잡해지게 마련이죠. 그런 엄격한 그 SQL 스키마 말고 이 몽고DB가 지향하는 스키마는 그 각 어플리케이션 혹은 요즘에 이제 그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각 도메인에 최적화된 도메인 스토어를 제공하는 게 몽고DB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 SQL과 가장 구분되는 경쟁력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좀 자유로운 스키마를 써서 아무리 많은 공급처가 있어도 데이터 정합성 문제 없이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고 줄여서 이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도메인 스토어가 굉장히 단순하고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 이 현대화를 제대로 하셔서 이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이 아니고 이 제이슨 기반의 도메인 스토어로 현대화를 제대로 하신 고객 중에는 그 이전에 현대화 이전에는 그 쿠버네티스의 파드를 50개를 돌리다가 현대화 이후에 도메인 스토어로 전환하면서 그 파드를 25개 밑으로 떨군 고객이 있습니다. 떨궜는데 전체 스루풋은 8배 이상 스루풋이 좋아졌고요. 이게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한 16배, 전체 16배 향상이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이 현대화를 잘하면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이제 굉장히 크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서 역시 많이 쓰는 게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모든 센서 데이터는 다 IoT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IoT 데이터고 이런 도메인의 특성은 시계열 데이터죠. 그래서 보통 다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세싱을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기존의 SQL 기반의 시계열 데이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이슨 기반으로 하게 되면 아까 스키마가 이제 자유롭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비들은 필드에 이제 굉장히 널리 펼쳐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메인터넌스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럴 때 하룻밤 안에 모든 걸 끝낼 수는 없어요. 점진적으로 확장을 해야 될 텐데 그래야지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런 다양한 스키마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건 이제 역시 제이슨 데이터 스키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IoT도 이 시계열 도메인 스토어가 필요한데 그걸 제이슨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장기적인 그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기본이 이제 IoT 데이터죠. 그래서 IoT 방금 말씀드린 IoT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디지털 트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커넥티드 카 같은 경우 새롭게 나오는 스펙들은 다 제이슨 기반으로 그 스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스펙을 어플리케이션이 그 스펙을 데이터에 저장하고 리드라이트를 할 때 그게 이제 그 도메인 스토어로 지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런 디지털 트윈도 IoT니까 결국엔 버전 관리에 따른 스키마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제이슨 기반이 가장 적합한 그런 모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키노트에서도 보셨고 방금 스크림 솔루션에서도 보신 것처럼 그리고 인더스트리 5.0이 이런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죠. 그리고 제조업도 결국에는 이런 AI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AI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보시면 그 구조가 이 데이터의 특성이 일단 기존 각 LOB에서 독립적으로 유지해오던 그 기존 데이터들이에요. 이것들을 AI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핸들링할 수는 없습니다. 그 보안 문제도 생기고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핸들링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라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데이터들을 한 곳에 이제 모아서 AI 어플리케이션만을 위한 도메인 스토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보시면 아까 공급망의 각 데이터 스키마가 다르듯이 이 AI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는 LOB 데이터들도 다 독립적인 스키마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걸 한 곳에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AI 어플리케이션은 점진적으로 이제 계속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도 한 번 정해진 스키마를 계속 변화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고 현대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속적인 변화, 빠른 변화 이게 꼭 필수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이슨 다큐멘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싱글 뷰라고 해서 굉장히 강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도메인 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텍스트 서치도 필요하고 벡터 서치도 필요할 거고 장기 데이터도 저장해서 필요하면 쿼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모든 걸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몽고DB 아틀라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다른 AI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그런 데이터 레이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걸 만약에 SQL에 담는다고 하면 이 각각의 LOB 데이터의 스키마를 데이터 정합성을 맞추면서 한 곳에 모으는 것도 힘들고요. 그 SQL 데이터는 검색 엔진이나 벡터 검색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데이터 싱크를 맞추는 문제도 생기고, 그럼 독립적인 검색 엔진이나 또 벡터 스토어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안 문제도 걸리게 되고 운영과 개발의 오버헤드로 이제 자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 어플리케이션만큼은 기존의 SQL보다는 제이슨 다큐멘트가 이제 굉장히 적합한 데이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굳이 믿으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AI를 위한 그 인프라를 클라우드에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최근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딥시크라는 게 나오면서 그 이전에 빅테크 자이언트들 뭐 오픈 AI나 MS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죠. 새로운 기술이 언제 어떤 기술이 나올지 모릅니다. 아직 이 AI 시장이 이런 도메인이 안정화가 안 됐고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온프레미스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비용에 매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실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도 초반에는 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다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 안정화가 되니까 그걸 다시 온프렘으로 옮기는 역방향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만큼 시장이 성숙이 돼서 자신도 있고 자기들도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였으니까 가능한 그런 방향이겠죠. 근데 현재 AI 어플리케이션은 아직 그 성숙도가 그렇게 온프렘에 많은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보시면 저희 이제 동아기업이라는 고객이 있었는데 처음에 SQL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SQL이 갖는 스키마의 한계 때문에 몽고DB를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에 성공을 하셨죠. 근데 이 초반에 고객들이 SQL에 익숙하신 고객들은 몽고DB를 도입하실 때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 커뮤니티 버전들을 많이 도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AWS에서 EC2에 직접 셀프 매니지드를 서비스를 사용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가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이 운영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이제 직접 운영을 하시면 아무래도 장애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틀라스 상으로 이전을 하시고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사용을 하셨고 나서 그 많던 장애가 싹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면서 이 도메인 스토어를 잘 설계를 하시면 성능도 직접 동일한 몽고DB지만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하시면 이 성능도 훨씬 올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성공한 그런 고객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동아기업도 이제 AI로 확장을 하시겠죠. 그러면 아틀라스의 많은 서비스, 단일 플랫폼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사업부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SQL을 쓰시다가 마찬가지로 그런 모더나이제이션으로 이제 전환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EC2 위에서 셀프 서비스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장애 문제도 생기고 안정성 문제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이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계절적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막 틀기 시작하면 그 트래픽이 늘어나고 이런 용량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아틀라스에서 운영을 하시면 그 다운타임 없이 24시간 계속 서비스를 하시면서 수평 확장을 하셨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축소를 해서 비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운영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 DA 사업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비용 컨트롤을 잘 하고 계시죠. 이걸 온프레미스에서 했다면은
오버 프로비저닝된 인프라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관리형 서비스가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개발과 운영자는 매니지 서비스 쓰다 보니까 핵심 역량에 집중을 할 수 있고, 특히 이 임성빈 프로님이 감동하신 거는 저녁에 있는 삶이 생겼다고 굉장히 감동을 하셨죠. 그 외에도 이제 삼성 녹스라든가 볼보 같은 게 있는데, 볼보도 그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굉장히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일 6,500만 개 이벤트를 처리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수평 확장을 해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고, 그걸 이제 그 제이슨 다큐멘트 기반의 MSA 현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절감하면서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 고객이 아직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생성형 AI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AWS하고 같이 그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직접 구현한 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면은 그 인퍼런스 엔진, 딥러닝의 인퍼런스 엔진에만 의존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사실 엔드투엔드의 솔루션이거든요. 그 많은 설비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설비들부터 이 메인터넌스를 할 것인가, 하룻밤 안에 모든 설비를 다 이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죠.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설비를 정하는 것도 생성형 AI를 써서 빠르고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걸 찾아내는 건 역시 그 인퍼런스 엔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세이지메이커를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설비에 대한 문제가 디텍트가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생성형 AI를 써서 아주 빠르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서 작업자에 대한 지침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지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이 작업자들의 리스트를 보고 스케줄을 확인을 하고 적절한 작업자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자동으로 그 양방향 데이터 싱크라고 하는 파워 싱크 기술, 아틀라스의 파트너이죠. 그걸 써서 작업자에게 자동으로 통지를 보내는 그런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는 다 지나왔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고객들이 그 현대화의 정석을 거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다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을 쓰셨을 거고, 현대화에서는 크게 성공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는 이 전 시간에 그 지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정비를 해서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 현대화에 실패했던 것처럼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대로 성공하지도 못하고 그런 디지털 혁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런 정확한 도메인 스토어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 플랫폼을 잘 선택을 하셔서 사업에 성공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것도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고요. 그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이게 동영상 잘 정확하게 안 돌아가는데, 이게 나중에 유튜브에도 이게 있는 내용인데, 그 유니티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핸들링은 그 몽고DB 아틀라스를 활용한 거고, 그 양방향 데이터 싱크를 써서 지금 디지털 트윈을 이게 그 영상을 보시면 실시간으로 두 개의 그 버추얼 팩토리하고 실제 피지컬 팩토리가 완전히 동기화를 이루면서 작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저희 나가면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생성형 HI들이 한 몇 명 서 있는데, 궁금하신 게 있으면 거기 가서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조건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